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아임뉴스타 김성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헤드라인 오늘 조간신문 볼 텐데요. 정부가 민간이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 혜택 변경된 부분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유세 추가 인상 소식 전해지고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를 높여야 한다라는 인식까지 커지면서 부동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매매가와 전세가 좀 잡힐 수 있을지 그 대책들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 지수보다 종목에 추종하자라는 인식에 특히 제약바이오주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9월 들어서 뭐 학회나 아니면 임상 실험 그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있는 가운데 작년 의약품 수출 첫 40억 달러 돌파 소식 들리고 있네요.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견인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어떤 종목이 조금 하반기를 이끌 제약바이오주의 성장 동력을 좀 확인할까요? 네, 사실 최근에 시장 보면은 사실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네. 중소형주의 반등 랠리가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이렇게 좀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을 우리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 지금 우리가 계좌의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중소형 제약사들 관련돼서 이제 최근 들어서 오늘도 이제 그 기사가 나왔지만은 금융위원회와 식약처가 MOU를 맺어서 그동안의 이 제약바이오주들 회계감리를 이제 감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이 제약바이오주들한테는 악재가 아니고 이제는 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분식회계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최근에 들어서는 그동안에 좀 반등을 좀 부진했던 네. 뭐 대형 제약사들 중에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녹십자 관련된 계열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동아ICT 이런 종목들도 우리의 바운드리 관심권에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온라인에서 봐도요, 여러분 펀드 매니저는 지금 코스닥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스타트 라인에선 폴더블 폰, 그러니까 접어지는 폰이죠. 네. AP 시스템의 주가도 반등의 스타트. OLED 장비 대장주로 꼽히는 AP 시스템이 열흘간 주가가 30%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장비의 수주로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고요. 어제 저희 수급 코너죠. 더 힌트의 이상윤 소장이 바로 이 AP 시스템을 공격형으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반등 스타트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네네. 단기간에 올라도 사실 낙폭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OLED 관련돼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가격 상승 그리고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지금의 이제 과도기 구간에서 중국과 같은 경우도 LCD 보조금 축소한다라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OLED의 대형화 그리고 아까 소형 OLED 관련돼서도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된 뭐 PI 필름 쪽에서도 SKC 코롱 PI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그리고 장비주 쪽에서 대표적으로 AP 시스템도 그동안의 부진을 씻어내는 그러한 호재성 기대감도 충분히 지금 주가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봤을 때는 OLED 관련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야스라든가 AP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KC 코롱 PI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금의 타이밍인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상상에서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스타트 라인 에 섰다. 그 장비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오프닝부터 실험국에 대한 금융위기, 이 통화가치의 급락, 이 중남미를 중심으로 아시아 취약 국가들까지 통화나 주가 하락하는 부분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보수적 대응 필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프타,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타 재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기술주약세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잖아요. 터키, 아르헨티나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촉발된 시중국 금융위기가 전이될 가능성,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인도 루피아가 사상 최저치까지 하락하고 남하고 9년 만에 경기 침체 빠지면서 주요 증시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 한동안 진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또 급등하는데 1,120원까지 다시 네.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이제 신흥국 우려감에 의한 또 환율의 요동성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국가의 타격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늘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다시 한번 네. 고점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도 그런 류에 또 우리가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래서 타겟책을 좀 찾자라는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조선업종 이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낙폭과대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주가의 수준에서 베팅을 하자면 대형주에서는 자동차 조선 정도의 예. 회복 구간의 하반기의 흐름을 일단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지금에서는 시장 변동성과 이러한 이 신흥국 우려감과 그렇게 크게 같이 이제 탈동조화될 수 있는 코스닥 종목 내에서도 개별주의 흐름에서 우리가 매수 전략을 단기적으로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비주 쪽, OLED 장비주 쪽에서도 하나의 기회가 네.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찾아야 하는 그 시장인데 네.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좀 쉬어가고요. 얘기하신 조선주, 자동차 그리고 OLED 부분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기사에 따르면 특히 뭐 미국과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소식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관세부가 추가 관세부가 결정에 초읽기에 들어가고 이탈리아 연정 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면서 당분간 달러 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냥 강달러가 아마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죠. 예상을 하는 거죠. 네. 변수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환율 변동성 등으로 신흥국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좀 잘 나가는 것 좀 볼게요, 여러분. 의류 빅2로 알려진 휠라코리아와 FNF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10대 고객을 잡았대요. 한국과 중국에서 10대를 사로잡아 불황에도 실적과 주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비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가 경신행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휠라코리아는 상반기 깜짝 실적을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해 4만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연초 대비의 주가가 150%가량 올랐고요. FNF도 10만 원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역시 FNF도 22차례의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40% 올랐어요. 자, 불황을 타지하는 10대에서 20대 초반 주 고객. 올 상반기에 그 전체적으로 섬유 의류 업종의 영업이익은 떨어졌어요. 근데 FNF와 휠라코리아만큼은 성장이 급증했습니다. 자, FNF는 디스커버리, 네. 아웃도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롱패딩 열풍과 맞불러서 디스커버리가 도깨비 드라마 협찬을 해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야구 모델로 알려진 MLB는 중국에서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자, 휠라코리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돌아온 복고 트렌드 속에 큰 로고 티셔츠나 운동화에 현대적 감성을 입혀 메가토급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뭐 로열티 수익 급증과 더불어 앞으로의 글로벌 인기 더 끌 것이라고 보는데 주가 상승 어느 정도 더 꾀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작년에 휠라코리아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면서 작가님께서도 티셔츠 휠라코리아를 색깔별로 사신 걸 보고 네. 10대는 아니지만 20대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가 요즘에 이제 10대, 20대 사이에서는 대세다라는 점 없어서 못 팔았어요. 작년에도 휠라코리아 티셔츠를. 그리고 FNF 같은 경우도 이 야상의 시리즈별 인기입니다. 뭐 작년에 같은 FNF 가 경우는 야상의 인기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그렇죠. 올랐구나. 예. 작년 같은 경우도 롱패딩 이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숏패딩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 신제품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래서 의류 업종 가운데서도 이제 성수기가 제가 봤을 때는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에도 주가가 상승했다면 겨울에 어떠한 신제품으로 주가의 상승 네. 랠리를 이끌지 단 주가의 흐름에서 밸류에이션 면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의 상승 탄력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 모멘텀 신제품이 얼마나 빅히트를 칠지 이것이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관건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관망세를 유지하지만은 신제품의 인기를 우리가 보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FNF를 더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돌아오니까 야상의 인기로 디스커버리나 네. MLB 쪽 그쪽을 더 유망해 보시는 건가요? 오늘 좀 늘리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필라코리아의 야상은
그렇게 큰 인기는 없었어요. 예, 이제 신발과 티셔츠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 필라코리아는 여름 수혜주였다면 예. 겨울 수혜주로 다가간다면 F&F를 좀 더 그렇군요. 점수를 더 주고 예. 싶죠. 뭐 예. 돌아온 복고 트렌드 10대 잇 아이템으로 필라코리아는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중국 전 세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 두 종목 아마 당분간 더 눈여겨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성우 팀장께서 오늘 자동차 강조했잖아요. 현대차가 한 2~3% 오릅니다. 오늘만 오른 게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에 좀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냈을 거예요. 한국투자증권에서 2019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며 특히 금융 부분의 시적 개선이 현대차의 미국 판매 회복과 더불어 힘을 보탤 전망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수직 계열화의 리스크가 부각돼 완성차 부분에 국한됐던 수익성 악화가 부품 계열사로 확산되면서 수직 계열화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기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양극화된 기사에서 어느 쪽에 좀 더 주목을 해볼까요? 네, 지금 제 그 프로그램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현대차 그룹 오늘 일제히 그렇죠. 두드러집니다.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얼마 전에 또 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이제 미국의 지분율 때문에 이제 반대가 돼서 무산되는 여파도 한번 겪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지배구조 이슈보다는 실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어제도 기사를 우리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판매율이 현대기아차 합산 3.5% 8월 달에 이제 증가됐다는 부분인데 단 리스크는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판매율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점인데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대로 회복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이것은 사실 작년 사드 옆에 기저효과에 불과했다는 점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산타페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코나라든지 이렇게 SUV 라인업이 중국에 깔리기 전입니다. 그래서 깔린 이후의 판매율은 당연히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신엔진 개발과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면은 주주환원 정책의 배당률을 50% 이상 상향했다는 점이 지금에 와서 예. 현대차 주가가 바닥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3만 원 아래에서 빠르게 13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한투에서 목표가 18만 5천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런 좀 어려운 시장에서 좀 틈새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복귀하고 반등을 나타낼지 한번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 함께했습니다.